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질병휴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병휴직은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을 하는 건데요. 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병휴직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을 계속할 수 있고요. 복직 시 휴직 사유, 복직을 미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직 시 휴직 사유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는 방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권 면직을 했을 때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또 이게 복직 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또 그 병이 재발해서 다시 질병휴직을 할 때에는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휴직 신청 서류를 보겠습니다. 자, 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휴직원, 진단서, 휴직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연장을 하실 때에는 휴직 연장원, 진단서, 휴직 연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복직을 하실 때에는 복직원,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한부가 필요합니다. 자,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질병휴직을 할 경우에는 병가 60일 먼저 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법정 연가를 다 사용하시고 나서 일반 질병휴직 2년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일반 휴직부터 먼저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병가 그리고 연가를 다 사용한 후에 질병휴직을 신청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상 병가 180일을 다 쓰시고요. 일반 병가 60일 다 사용하시고요. 또 법정 연가를 모두 다 사용하신 다음에 공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 연금법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하나고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병역휴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직 사유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 휴직을 명하고요. 법정 휴직 기간은 복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입영일자로 휴직 발령을 하고 그 후 입대 증명서 또는 군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입영 준비 기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때 연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역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휴직원, 입영증명서, 휴직 확인서, 자, 확인서 이렇게 필요하고요. 복직을 하실 때에는 복직원, 전역증명서, 복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네, 군대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사불명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사불명휴직은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법정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에도 복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휴직을 할 때에는 휴직 사유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복직할 때는 복직원, 복귀 신고서, 복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 국가공무원법의 직장 이탈 금지 조항과의 관계를 보시면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 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정 의무 수행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의무 수행 휴직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휴직을 명하는 건데요. 기간은 의무 공무 기간이나 임기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준이나 횟수는 모두 다 병역 휴직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휴직을 명하는 건데요. 자,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3년 이내,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는데 학위 취득의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고요. 어학연수일 경우에는 1년이고 연장에 불과합니다. 자, 학위 취득의 유학휴직은 초등교육 관련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쓸 때에 허가가 나고요. 어학연수는 영어권 국가에 가실 때에는 허가가 됩니다. 자, 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석사 학위 이상 과정이 설치된 외국 정부에서 공인된 정규 대학에 가실 때에 허가가 나고요. 어학연수는 외국 정부에서 공인된 정규 대학 및 학술 연구 기관을 가실 때에 허가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 가능한데 최초에 1년 또는 2년만 휴직을 했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휴직을 신청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3년으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서를 보시면 휴직 시에는 휴직원, 입학허가서, 확인서, 학교장 추천서, 유학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복직 시에는 복직원, 복직 확인서, 학위 증명 또는 연수이수 증명서, 학위 논문 또는 연수 보고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호봉 획정표를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근데 확인서와 유학 연수 계획서는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복직하실 때에는 학위 증서 및 연수이수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직 기간 중에는 해외 어학 연수 목적의 휴직은 재직 기간 중 총 2회까지 가능하대요. 아까 1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총 2년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 목적의 휴직은 복직 후에 5년이 경과되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학휴직자는 매 학기마다 전학기 성적 증명서와 다음 학기 등록 확인서를 신학기 시작 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에서 애기들 왔을 때도 많이 활용했던 건데요. 유학휴직 때도 활용하네요. 자, 이게 아까 확인서, 별점 확인서, 계획서, 이게 도에서 제공해주는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용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고요. 자, 휴직의 범위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교육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법정 휴직기간은 고용기간이고요.
보시면 제출하실 때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직 시에는 경력증명서나 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용휴직에는 비상금 근무라는 게 있어요. 비상금 근무할 때는 호봉이 5할만 인정이 돼요. 근데 그 비상금 근무가 주당 수업 시수가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수업을 할 때 비상금 근무라고 하는데요. 상금 근무를 할 때는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하시는 경우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상금 근무로 인정돼서 교육 경력이나 호봉 모두 다 산정이 되는데, 비상금 근무할 때는 경력은 인정되지만 호봉은 5할만 인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고용휴직 중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할 경우 동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복직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국가별 제외 한국 학교 현황이랍니다. 자, 이거는 국가별 제외 한국 교육원 현황이래요. 한글학교 같은 거죠? 네. 이상입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 육아휴직을 명하는데요. 만 8세 이하는 만 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부부 공무원인 경우는 동일 자녀에 대해서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생이 3학년이더라도 만 8세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가능하고요. 동일 자녀에 대해서 각각 3년 이내에서 육아휴직 가능하고, 쌍둥이 자녀인 경우에도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 별도로 3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에 대해서 3년 이내고요.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악용해서도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휴직의 횟수는 횟수에 관계없이 휴직이 가능한데요. 휴직 기간 중에 다른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할 때에는 복직을 하신 다음에 다시 휴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게요. 자, 휴직 신청 서류는 처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혼자일 경우에는 약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복직할 때에는 복직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출산 휴가와는 별도로 육아 신청이 가능하고요. 출산 후에 휴가 후 바로 하지 않고요. 즉시 또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 바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가도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월 본금액의 80%,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월 본금액의 50%를 주는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수당은 월봉 금액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250만원이고요. 자, 근데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때 15%는 빼고 지급해요. 그 15%는 복직 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그 예전에는 휴직 기간 중에는 1년만 교육 경력으로 인정해 줬는데요. 이제는 모두 다 교육 경력으로 포함된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전에 설명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 유의사항 보시면
첫째 자녀에 대해,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의해서 계속해서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해서 휴직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 연장으로 간주되어서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 꼭 복직을 신청하셨다가 다시 휴직 신청을 해주세요.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그리고 출산 휴가는 산후 40일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요. 휴직 중에는 6개월마다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직자의 기관장, 교장선생님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교육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갑자기 전화가 왔다 당황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전화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 이런 것들 내용들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입양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인데요. 그 범위가 만 8세 초과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에요. 그 만 8세 이하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고요. 아동 1명당 1회입니다. 자, 휴직 신청할 때에는 자, 가족관계 기록 증명서를 하고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복직원 제출하면 바로 복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만 8세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해요. 입양휴직이 아니고요. 만 8세 이하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불임, 난임 휴직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 난임 휴직은 2020년도에 개정됐어요. 신설됐습니다. 자,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명하는데요. 휴직 기간은 1년이고요.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하실 때. 자, 그리고 신청하실 때에는 자, 그 불임,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는 복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불임 난임 휴직을 하시다가 임신한 경우에는 복직을 하신 다음에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기타 유의사항을 보시면 자, 이게 조금 깐깐해요. 자, 교원은 6개월마다 불임, 난임 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소속 기관장은 휴직자의 동태 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휴직 목적의 사용 시 지급한 보수를 다 뺐고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불임, 난임 휴직은 2020년도에 신설되었는데요. 꼭 이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수휴직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대학원 가실 때 내는 휴직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유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될 때 그러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학위 논문을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도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해 해외 봉사단으로 선발된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학원도 야간 수업, 계절 수업, 시간 수업을 받는 경우는 휴직이 안 됩니다. 자,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예요. 3년 이내. 그리고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할 때에는 이것저것 고려해야 된다. 좀 깐깐하게 할 거다라는 의미죠. 자, 휴직을 하실 때에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연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사유가 소멸될 경우는 복직원을 제출하여
이제 복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학위증이나 연수 수료 증명서들을 같이 제출하시면 더욱더 좋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사휴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휴직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죠.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는데요. 두 분이 공무원이라면 동반 휴직은 불가능하고요. 한 명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조금 깐깐히 보더라고요. 자,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예요. 그리고 재직 기간 중에 총 3번, 그러니까 최대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1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다시 복직과 동시에 다시 가사휴직을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실 때에는 자,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그쵸? 그리고 자,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 이게 내가 왜 이 사람을 간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 간병휴직, 가사휴직이죠. 간호의 필요성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휴직을 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가족을 위해서 가사휴직을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반휴직입니다. 자, 동반휴직. 자, 휴직 사유는요,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유학휴직을 하게 됐을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요. 휴직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또 그리고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총 휴직 기간은 6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휴직을 신청하실 때에는 배우자의 해외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해외 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입학 허가서, 그리고 출입국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복직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사유가 소멸되면 복직원을 제출해서 바로 복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육아휴직처럼 이 동반휴직도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노조 전임자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조 전임자 휴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때 휴직을 명하는데요. 휴직 기간은 전임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전임자 허가 및 휴직 처리가 병행하여 처리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즉, 휴직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전임자 허가 신청서로 병행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 기간 만료 이전에는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뭔가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해서 복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자율연수 휴직은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 교원이 질 높은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정신적, 신체적 회복이 필요한 때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데요. 휴직 요건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에게만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은 1년 이내고요.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원 자율연수 휴직을 활용하실 때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휴직하는 신청 서류는 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율연수 휴직은 교육청에서 미리 공문을 통해서 다 받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력 및 보수는 모두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